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 수금 브리핑을 책임져주는 네. 돈돈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왜 월, 수금 나와요? 월 수금이 적절하게 버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저 브리핑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게요? 그 초과 소득, 초과 이익 제한 이런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좋긴 한데. 네. 저도 이제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일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회사가 마감 날이라. 종이신문 마감 날. 예,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네. 오늘 아마 큰 어떤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 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진 결과 74%가 긍정 평가하고 18%가 부정 평가했으며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도가 7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그 3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이 71%가 나왔고 그 전주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64%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만에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미미하게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진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것이 총체적인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거나 이렇게 보시진 않는 것 같고 민주당에게 한정된 문제라거나 진보 진영의 한정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국민 다수의 시각이 아니다. 그렇죠. 아마 저기서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 활동이 외교 활동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었잖아요. 예.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국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 10명 중 8분 정도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또 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관심사니까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0% 그리고 무당이 25%인데 무당이란 당이 있습니까? 무당이 무당층이겠군요. 무당층.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25%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바른미래당이 7%.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절반 이하로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나타나네요. 야당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8%였는데 3월 특사단 방문 이후에는 53%로 훌쩍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은 1월엔 90%였는데 3월에는 64%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두고두고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조사 결과 개요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가 나왔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10시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한 속보네요. 네. 보람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네, 즐겁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돈은 더 들어오나요? 그런 건 농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서 모두 5억 원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일전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이 중 14억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넸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있죠. 예. 그리고 이상주 변호사가 이 돈의 일부를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의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줬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돈의 규모가 한 5억 원 정도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까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예.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을 포함해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돈이 거의 대부분 성동조선이라는 회사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성동조선. 네, 성동조선은 지난 2008년 경영위기 이후에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인데요. 예. 그 이후로 국책은행인 이 수출입은행이 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법정 관리를 피해온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이 성동조선이 20억 정도를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팔성 전 회장에게 줬고 이팔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줬고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출입은행을 움직여서 이 국민의 돈을 한 3조 2천억 가량 이제 쏟아부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뇌물죄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성동조선이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액의 돈이 부실한 기업의 퍼주기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예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이상주 변호사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는 받긴 했는데 자기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은 분명히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좀 말이 엇갈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뭐 조사를 할지 말지, 뭐 공개 조사를 할지 비공개로 할지, 또 소환을 할지 방문 조사를 할지 뭐 이런 부분도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를 한번 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정확한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부부가 함께 감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재판 단계에서는 부부 모두 다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구속 수사하고 한 명은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은 둘 다 그때는 감옥 가야죠.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법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뇌물 액수가 10억이 넘어갔는데 글쎄요. 실형이 아닌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부부입니다. 예. 자, 위기의 부부. 예. 미드 제목 같네요. 예. 자,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는 분들 노동자들에게 1,000만 원 연봉 더 준다. 이게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장관들과 참모들을 압박을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관련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취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 1,000만 원을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했구나 통장에 돈을 꽂아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하면 이 정부와 회사가 돈을 보태서 이거를 3,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금도 저리로 빌려주는 방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 평균 연봉을 보면 이 대기업이 한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예. 이게 초임금, 초기 연봉이라고 해요. 예. 근데 반면에 중소기업은 한 2,500여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돈으로 그걸 메우는 건 아니고 예. 다만 실질 소득을 그 정도로 맞춰주겠다. 예.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중소기업이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뭐 인력난에 시달리는 이유는 이거죠. 네. 월급이 적으니까 네.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월급이 적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예. 일단 야근이 많고 야근을 하면서도 네. 뭐 대기업과는 달리 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예. 또 기업이 작을수록 기업 문화도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또 다른 정책 중 하나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아닙니까? 예. 예. 좀 이것과 좀 시너지가 발휘를 해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도 뭐 나도 이제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또 어느 정도 충분한 돈을 받고 일할 수가 있다라는 예. 생각이 될 테고 그게 이제 고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 정상근 기자는 네. 9 to 6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네. 6시에 칼퇴근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 수금 브리핑을 책임져주는 네. 돈돈 브리핑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왜 월 수금 나와요? 월 수금이 적절하게 버는 것 같아서. 네. 우리 저 브리핑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뭐 어떤 게요? 그 초과 소득, 초과 소득. 이익 네. 제한 이런 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네. 들어오는 대로 받으면 좋긴 한데 네. 저도 이제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회사 일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회사가 마감 날이라. 종이신문 마감날. 예, 그래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네. 오늘 아마 큰 어떤 화제거리가 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 한국갤럽이 2018년 3월 둘째 주 이 전국 성인 1,003명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던진 결과 네. 74%가 긍정 평가하고 18%가 부정 평가했으며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수행 지지도가 7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난 그 3월 첫째 주 여론조사가 이 71%가 나왔고 그 전주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64%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한 2주 정도 만에 10%포인트가 상승을 한 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네. 그게 나왔습니다. 미투 논란으로 해서 민주당에게 악재가 됐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는데 네. 영향을 못 미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미미하게 돈이 거의 대부분 그 성동조선이라는 회사로부터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성동조선. 네, 그 성동조선은 그 지난 2008년 경영위기 이후에 그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회사인데요. 예. 그 이후로 국책은행인 이 수출입은행이 이 8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해서 법정 관리를 피해온 회사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추를 해보면 이 성동조선이 20억 정도를 일종의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이팔성 전 회장에게 줬고 그 이팔성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줬고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흘러갔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수출입은행을 움직여서 이 국민의 돈을 한 3조 2천억 가량 이제 쏟아부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뇌물죄로 추정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성동조선이 최근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이런 거액의 돈이 부실한 기업의 퍼주기 용도로 사용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네. 대목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예 돈을 받은 일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이상주 변호사도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는 받긴 했는데 자기는 돈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검찰이 하지도 않은 말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검찰은 분명히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렇게 되면은 좀 말이 엇갈리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김윤옥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예. 네, 뭐 조사를 할지 말지, 뭐 공개 조사를 할지 비공개로 할지
또 소환을 할지 방문 조사를 할지 뭐 이런 부분도 네, 여러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문 조사를 한번 했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정확한 이미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뭐 아직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그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건지.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일종의 뭐 이렇게 진영으로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 사람이 개인으로서의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뭐 네. 이것이 뭐 총체적인 뭐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거나 뭐 네. 이렇게 보시진 않는 것 같고. 민주당에게 한정된 문제라거나 네네. 진보 진영의 한정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국민 다수의 시각이 아니다. 그렇죠. 아마 뭐 저기서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외교 정책 활동이 외교 활동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었잖아요. 예. 또 거기에 대한 평가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국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민 10명 중 8분 정도가 네. 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예. 네, 엄정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번 한국 갤럽 조사 결과를 또 보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네. 관심사니까 더불어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50% 그리고 무당이 25%인데 무당이란 당이 있습니까? 무당이 무당층이겠군요. 네, 무당층. 무당층입니다. 무당층이 네. 25%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12% 바른미래당이 7%. 그러니까 무당층보다도 자유한국당이 네. 절반 이하로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나타나네요. 예. 뭐 야당에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2018년 1월 김정은 신년사 직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28%였는데 3월 특사단 방문 이후에는 53%로 훌쩍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여론은 1월엔 90%였는데 네. 3월에는 64%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이번 조사 결과 두고두고 또 화제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조사 결과 개요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조사 기간은 2018년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요. 예.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조사 대상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7%가 나왔습니다.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 살펴보실 수 있고요. 10시쯤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네, 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전한 속보네요. 네. 보람이 넘치지 않습니까? 네, 네, 즐겁습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돈은 더 들어오나요? 그런 건 농담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 자, 다음 소식이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통해서 모두 5억 원을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SBS가 보도했습니다. 예. 일전에 그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22억 5천만 원 정도를 건넸고 이 중 14억 정도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그 이상주 변호사에게 건넸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온 바가 있죠. 예. 그리고 이상주 변호사가 이 돈의 일부를 그러니까 14억 원 정도의 일부를 김윤옥 여사에게 줬다. 근데 이런 보도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돈의 규모가 한 5억 원 정도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가까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예.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돈을 포함해서 이팔성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게 준 돈이 부가 함께 감옥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조사 단계에서는 그 재판 단계에서는 부부 모두 다 감옥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구속 수사하고 한 명은 불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둘 다 이제 실형이 선고되면은 뭐 둘 다 그때는 감옥 가야죠. 뭐. 그렇죠.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법이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 뇌물액수가 10억이 넘어갔는데. 네. 글쎄요. 뭐 실형이 아닌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부부입니다. 예. 자, 위기의 부부. 예. 미드 제목 같네요. 예. 자. 청년 일자리 대책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노동하는 분들 노동자들에게 1,000만 원 연봉 더 준다. 이게 상당히
이채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확 좀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에 그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예. 장관들과 참모들을 압박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관련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취업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저 1,000만 원을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취직했구나 통장에 돈을 꽂아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 일단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3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한 600만 원 정도를 저금을 하면 예. 이 정부와 회사가 돈을 보태서 이거를 3천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금도 저리도 빌려주는 방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의